준비됐나요? 여기 두뇌를 단련하는 또 하나의 운동이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고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마고는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서가 어떤 남자를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시력이 나빠서 그의 생김새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모호한 설명을 들은 후 경찰관은 3명의 학생을 신문했습니다. 오웬은 공부를 하고 있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했어요. 피는 마고를 본 적이 있지만 별로 관심을 기울인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책을 찾고 있었어요. 루카는 친구와 통화하느라 바빴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 지갑을 훔쳤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루카였어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도서관에서는 통화가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전화기를 사용했다면 즉시 쫓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숲속 깊은 곳을 산책하다가 에스메는 길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방황한 후 마녀의 집을 발견했어요. 에스메는 마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마녀는 기분이 좋았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마녀는 에스메에게 사과 3개를 주었습니다. 그중 2개에는 독이 들어있었고 1개는 먹어도 괜찮았어요. 에스메는 사과 하나를 골라서 한 입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독살당하지 않는다면 마녀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에스메는 똑똑한 소녀였고 그것을 해냈어요. 에스메는 어떤 사과를 골라야 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사과에 벌레 1마리가 있었는데 이건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시험을 거의 망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수는 학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질문했습니다. 제 큰딸 이름이 뭐죠? 였어요. 그 학생은 어리둥절했어요. 교수님은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생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는 3개의 숫자를 적었어요. 58, 3, 그리고 11. 학생이 질문에 답하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그건 화학시험이었어요. 그 수수께끼는 화학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주기율표를 보세요. 58번째 원소는 세륨 또는 Ce입니다. 3번째 원소는 리튬, Li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원소는 나트륨 또는 Na입니다. 그걸 모두 합치면 셀리나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교수님은 게임을 좋아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시험과 씨름하고 있을 때 그 학생에게도 또 다른 퍼즐을 주었습니다. 교수는 말했어요. 저는 딸들이 있어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금발이에요. 그리고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몇 명 있을까요? 저 학생을 도와줄 수 있나요? 이번 수수께끼는 화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한 논리죠. 교수에게는 딸이 3 있습니다. 그중 1명은 검은 머리, 2번째는 금발머리, 3번째 딸은 빨간 머리입니다. 벤이 밤에 공원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때려 눕히고 모든 물건들을 훔쳐갔어요. 벤은 경찰서에 갔어요. 그 당시 3사람, 콜, 제리, 그리고 버나드가 공원에 있었는데 모두 체포됐어요. 형사는 그들에게 마커를 하나씩 주고 화이트보드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쓰자마자 경찰은 즉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누가 유죄이고 또 형사는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제리였어요. 벤은 오른쪽을 맞았어요. 그것은 범인은 왼손잡이였다는 뜻이었어요. 용의자 3명 중에 왼손잡이는 제리밖에 없어요.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네요. 한 남극 탐험대원이 얼어붙은 동굴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남자는 3개의 문과 각각의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적힌 쪽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북극곰이 있었어요. 2번째 문 뒤에는 독가스로 가득 찬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에는 매 초마다 천장에서 날카로운 고드름이 떨어지는 방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남극에 있어요. 거기에는 북극곰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노라는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거든요. 노라는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곧 그녀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음식을 사러 가면서 자신의 물건을 그 자리에 두고 갔어요. 노라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지갑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했어요. 근처에 다른 3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조사를 받았어요. 케네디는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다는 저는 한동안 노라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지갑을 보거나 만지지도 않았어요. 가브리엘라는 교실에 있다가 몇 분 전에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도 체포하지 않고 떠났어요. 왜죠? 그 형사는 노라가 음식을 사러 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갑은 노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 맞을 수가 없었어요. 노라가 거짓말했어요. 3명의 여성, 사라, 밀라 그리고 엘리노아는 쇼핑을 갔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임신했고 1명은 전문 수박 도둑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가 수박을 훔쳤는지 알 수 있나요? 밀라예요. 그녀는 힐을 신고 있어요. 임산부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죠. 오로라는 시골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혼자 숲에서 긴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대한 저택을 보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오로라는 사진을 찍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로라는 집에 돌아왔을 때 찍은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릴 가장 좋은 사진을 고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 중 하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왜 그녀가 겁을 먹었는지 알 수 있나요? 오로라는 자신이 사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스텔라와 아달린은 자매였어요. 할머니는 아달린에게 팔찌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 모두 이 팔찌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스텔라는 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가 팔찌를 빌리곤 했어요. 어느 날 아달린은 집에 와서 팔찌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텔라는 문을 열고 언니라는 걸 알고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몇 분 후에 아달린은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녀는 팔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가 이번에는 아달린의 팔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달린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방을 나서야만 했어요. 하지만 나가는 길에 무언가를 기억했고 자신의 팔찌를 되찾았습니다. 팔찌는 어디 있었을까요? 스텔라가 문을 열었을 때 머리를 푼 상태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머리를 묶은 상태였어요. 그 몇 분 동안 스텔라는 머리를 올리고 팔찌를 머리 안에 감췄습니다. 비가 오는 여름밤에 밀러 부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인 스미스 부인이 그녀를 방문했어요. 둘은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스미스 부인은 딸이 파티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딸이 밀러 부인의 새 쌍둥이 아들 중 하나를 만났다고 했어요. 밀러 부인이 누구였냐고 물었지만 스미스 부인은 알지 못했어요. 딸이 새 쌍둥이를 구별할 수 없었거든요. 문제는 아들 3명 모두 외출 금지였고 다음 주까지 외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러 부인은 누가 규칙을 위반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아들들을 불러서 오늘 뭘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화가인 이안이 말했어요. 저녁에 저는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음악가인 라이언은 저는 하루 종일 안에서 새 곡을 쓰며 보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루크는 저는 운동을 했고 나머지 하루를 독서로 보냈어요. 라고 말했고 밀러 부인은 세 아들 중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외출 금지를 한 달 더 늘렸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안이 거짓말을 했어요.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가 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숲속을 걷다가 에스메는 또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 마녀는 에스메에게 또 다른 임무를 맡겼어요. 마녀는 에스메에게 캔디바와 칼을 주었습니다. 마녀는 7가지 트릭을 보일 거예요. 각각의 트릭 후에 에스메는 캔디바의 7분의 1을 마녀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칼은 마법의 칼이었고 2번밖에 자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칼을 사용하지 않고는 캔디바를 부수거나 자를 수 없었어요. 에스메는 어떻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에스메는 캔디바를 2번 잘라서 7분의 1 조각, 7분의 2 조각, 7분의 4 조각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트릭 후에 에스메는 마녀에게 7분의 1 조각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트릭 후에 에스메는 마녀에게 7분의 2 조각을 주고 7분의 1 조각을 다시 가져갔어요. 세 번째 트릭 후에 마녀에게 가장 작은 조각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네 번째 트릭 후에 에스메는 처음 2 조각을 다시 가져오고 마녀에게 7분의 4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메는 다시 마녀에게 가장 작은 조각을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트릭 후에 에스메는 7분의 1 조각을 가져오고 7분의 2 조각을 마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릭 후 에스메는 가장 작은 조각을 다시 주었습니다. 보너스 질문. 에스메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자꾸 숲에서 길을 잃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